페이지 넘겨서 3페이지 보면은 뜬금없이 바로 스케치를 실행하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스케치를 실행하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를 새 파일에서 해라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이 창에서 두 번째 파트를 바로 그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야중에 보면은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 5페이지쯤에 보면은 어셈블리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어셈블리 하는 게 나와 있는데 현재 열려 있는 창에서 두 개의 부품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얘를 컴포넌트 어셈블리용 부품으로 인식시키는 기능을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조립하기 6페이지 넘어가서 조립하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조인트 기능으로 여기 보면은 뭐 얘네들을 무브 카피에 뭐 요런 것으로 요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요런 거를 더 쉽게 제가 좀 하기 위해서 조절을 좀 할게요. 요 프린트하고 좀 차이 있게 조절할게요. 여기에서는 그냥 스케치를 실행하라 3페이지 들어왔는데 프린트대로 이야기하자면 차이점을 다시 이야기하면 요거를 바디 요거를 숨기게 해놓고 자 어떻게 한다? 얘를 그 뭡니까 디스플레이를 쇼 하이드 기능을 해서 이렇게 숨겨놓고 XY 플랜에서 다시 그려서 가자는 이야기가 프린트 방식이에요. 근데 요렇게 안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잘 따라 하시기 바래요. 자, 바디에서 요 트리를 열어보시면 오리진 밑에 바디스라는 항목에 방금 전 시간에 만든 게 바디 1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네. 바디 1으로 요거 들어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놔두고 우리는 쓸 거예요. 콘스트럭트라는 항목을 보시면 이거는 마치 진짜 인벤터의 그 참조 영상 만드는 기능들처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솔리드웍스는 면과 면을 선택해서 뭐 중간 평면 만들거나 옵셋 평면 만들거나 이런 걸 어디서 했어요? 참조 영상의 기준면 만들기 해서 들어갔죠. 근데 콘스트럭트라는 데를 보면은 옵션별로 기능을 다 아이콘화 시켜놨어요. 이게 참 편한데 얘에서 나는 어떤 걸 쓸 거냐면 미드 플레인 스샷이 또 사라지네. 미드 플레인 콘스트럭트 항목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거 미드 플레인 요거 찾으셨나요? 네. 미드 플레인 요거를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 여기에 면이 있겠고 여기에 면이 있겠어요. 이 두 개의 면을 클릭해서 가운데 미드 플레인을 저는 만들어 버릴 거예요. 여기에 왜 평면을 만들라고 해요, 쌤? 여기에 평면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스케치 평면으로 사용해서 나중에 어셈블리 할 때 기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요렇게 조립이 되게끔 여기에 평면을 만들어서 요 두 번째 파트를 바로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평면을 왜 여기에 만드는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3페이지 가는데 요거하고 차이 있게 스케치 평면을 만드는 것부터 할게요.
자, 컨스트럭트 항목에서 미드 플레인 찾으셨죠? 요거 눌러서 자, 미드 플레인 셀렉트를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죠. 그죠? 여기 면을 저는 선택할게요. 먼저 여기 면을 한번 선택해요. 자, 화면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면을 선택해요? 여기 면을 또 선택해요. 그러면은 미드 플레인 중간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거 보이시나요? 안 되신 분?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만들어 놓은 것은 트리에서 보시면 컨스트럭션 항목의 플레인, 제 거는 아까 한번 테스트 해보느라 해가지고 플레인 2로 나왔는데, 여러분은 플레인 1이라는 게 하나 리스트에 있죠. 요거를 우리는 스케치 평면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플레인 2에서 플레인 1이죠, 여러분은. 플레인 1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해주세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제 거는 화면이 이렇게 헷가닥 돌아가 버렸는데,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로 호치키스 찍은 거 말고 제가 낱장으로 드렸던 프린트 있을 거예요. 낱장으로 찍어서 나눠드렸던 프린트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잠깐 보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치수가 있어서 그럽니다. 자, 예서 보시면은 지금 1번 부품 첫 번째 부품 만든 거에 구멍 영상 요거 잡았죠? 요게 몇 파이예요? 10파이예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 두 번째 파트 요거에는 그 지름값이 표시가 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부터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9파이 나와 있어요? 오케이. 9파이가 나와 있는데 원래 시험장에서는 요거 지름값이 B라는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B라고 표시되어 있게 돼요. 시험장에서는. 그럼 뭡니까? 내가 조립공차를 생각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차를 생각해서 미리 요 문제를 보면서 값을 결정하고 그리기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구멍은 10파이예요. 그 안에 들어갈 축은 몇 파이로 하는 게 좋겠어요? 9파이예요. 이 정답을 미리 여기선 보여줘서 제가 말할 때 좀 짜증이 나서 그러는데, 이걸 B라고 오히려 해놓는 게 더 좋아요. 네, 뭐 퓨전 360 활용하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네요. 자, 이거를 봤을 때 반지름으로 요 틈새는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0.5죠. 그죠? 반지름으로 0.5 정도의 조립공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름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 1mm죠. 이쪽으로도 틈새를 생각하는 게 지름이니까. 자, 이거는 유의사항에 요 근래 회차들은 보면은 1회차 때는 그런 조립공차를 제시를 안 하더라고요. 1회차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조립공차는 수험자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했는데 2회차부터 그 시험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감독관이 아예 조립공차를 명시해 주거나 유의사항에 있었습니다, 이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조립공차를 반지름으로 0.5 또는 1mm로 지름값 1mm로 지름 기준으로는 1mm 조립공차를 쓰시오.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유의사항에는 보통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조립공차는 1mm로 하시오. 요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셈이에요? 반지름으로 틈새가 0.5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조립공차 1mm 하라는 이야기 어떤 식인지 이해되셨죠? 조립공차 1mm 하라는 뜻은 반지름으로 틈새가 0.5가 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쪽에 요게 9파이가 이렇게 나온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B 파트에 보면 또 요것도 문제예요. 두 번째 파트. 요거 간격값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1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이 첫 번째 파트에서 만들어 놓은 거 요거도 10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요거 못 움직입니다. 그죠? 실격이에요. 작동 안 하면 실격이에요. 그러면은 요것을 요 거리값도 시험장에서는 이거 A식으로 요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조립공차를 생각해서 얘는 몇 미리 정도로 가는 게 좋을까요? 9로 가는 게 좋아요. 자, 요 9파이 요거는 B라고 시험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B 정도로 표시될 것 같고 얘는 A 정도로 표시될 것 같고 이랬을 때 여러분 프린트에도 요거 A라고 덧붙여서 써 놓으시고 요거 9파이 요거에는 B라고 덧붙여서 써 놓으시고 요렇게 하면 구분 되셨죠? 요거 맞춰서 두 번째 파트 2를 그리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우리가 스케치를 들어왔는데 바로 그 3페이지에서는 뭐부터 그리라 했냐면 요렇게 원점을 맞춰 가지고 뭡니까? 원점보다 좀 떨어져 있긴 하네. 요렇게 형상을 바깥에 그리고 요거 안쪽에 거를 9파이로 그려라. 요렇게 3페이지 첫 번째 거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맞춰서 그릴 거예요. 여기에다가 얘를 맞춰서 그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바로 스케치할 텐데 원점에 원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원 그리기 하는데 여기에다 대충 이렇게 9파이 서클을 그려줍니다. 일단 9파이 서클을 그려놨어요. 하셨나요? 구속 조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속 조건을 주기 위해서 여기 모서리하고 앞선 파트의 모서리하고 서클을 선택했더니 콘스트레인 항목 중에서도 콘센트릭이라는 요 구속 조건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런가요? 네. 요거를 클릭해서 동심으로 들어가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쉽게 그리는 거는 프린트처럼 이런 방향으로 그리려고 생각하실 터인데요. 이런 방향으로 그리려고 생각할 터인데 요 형상은 프린팅 하기 위해 슬라이서에서 세팅할 때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거 서포트를 어디다 생성되게 해야 되지? 그게 또 문제예요.
베드판 형상이 놓여질 흉내를 내보자면 얘를 이렇게 베드판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출력을 한다. 서포트가 여기 조그맣게 생기겠죠.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그려놓은 게 베드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거로 요럴 때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 중간에 서포트 계속 만들어야 되죠. 서포트 제거할 때 죽어나요. 그죠? 그러면은 베드판이 요렇게 놓이게 정렬을 할 건데, 슬라이서에서 요렇게 정렬을 할 건데, 형상을 아예 요렇게 베드판에 대해서 직각 방향이 되게 요렇게 생각해 주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컨스트럭션 라인을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요렇게 그린 것처럼 요런 방향을 하나 잡아 놓고 그거에 대해서 직각으로 보면서 요 형상을 스케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보기 상태로 바꿔 놓고요. 요거 맞추려면은 여기하고에 대해서 맞춰서 요렇게 컨스트럭션 라인을 하나 잡는 게 필요하겠어요. 라인을 먼저 한번 쭉 그리고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요거 좀 바꿉시다.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나요? 프린트대로 그냥 단순하게 갈까? 아니, 이게 편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해보면 왜 요렇게 하는지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일단 라인 그리기를 먼저 해가지고 구속을 하고 나서 컨스트럭션으로 얘를 변화시킬게요. 라인을 일단 요렇게 좀 잡아 놨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 탄젠트 모서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피처 앞서 만들어 놓은 파트에 앞서 만들어 놓은 것은 바디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디로 인식이 되고 있죠. 바디에 여기 곡선 모서리를 잡고 요 선분을 선택해서 탄젠트 구속을 줄게요. 탄젠트로 구속이 됐죠. 그리고 끝점을 살짝 움직일게요. 끝점을 살짝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끝점을 살짝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모서리 꼭지점이 동그란 아이콘으로 이렇게 점이라고 인식이 될 겁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요거 선하고 마저 선택해서 요것이 코인시던트라는 솔리드웍스 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치라는 구속에 해당해요. 자, 요거를 마저 잡을게요. 코인시던트. 완전 정이 돼버렸죠, 얘가. 되셨나요? 그러면 코인시던트까지 해놨고 요 선을 선택해서 컨스트럭션으로 바꿔줄게요. 컨스트럭션으로 바꿨어요. 구속을 잡았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그릴 때 요 선하고 컨스트럭션 라인 요거하고 요 선하고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겠어요? 직각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바깥으로 서클을 그리는 식으로 가도록 할 텐데 이 서클은 얼마로 가냐면은 15파이로 그려놨죠. 중심원을 그리는데 여기다 원점을 잡아서 요 서클의 지름이 몇 파이라고요? 15. 요거는 완전 정의됐으니까 끝났고요. 자, 이때 그 코너 사각형 투포인트 렉탱글이죠. 참
투 포인트 렉탱글 요거 말고 이거 참 얘를 쓰면 또 헷갈리겠는데. 3포인트 렉탱글을 그냥 갈까? 네, 그래요. 3포인트 렉탱글을 그냥 쓰도록 할게요. 자, 한 변의 길이를 정하고 그 다음 변을 정하는 방식으로 그리는 거죠. 3포인트 렉탱글. 자, 먼저 점을 찍을 텐데 여기쯤을 1번 찍고 여기쯤을 2번 찍고 여기쯤을 3번 찍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클릭. 되셨나요? 먼저 얘의 구속을 줄게요. 요 선하고 요 컨스트럭션 라인하고 선택해 가지고 요거죠. 퍼펜큘라라는 즉 수직 조건이에요. 퍼펜큘라 두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퍼펜큘라를 줄게요. 요거하고 잡아서 퍼펜큘라. 직각이 됐나요? 자, 구속 조건이 들어간 요 아이콘 근처에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얘가 하이라이트 되고 얘가 하이라이트 되고 그러나요? 요거에 치수를 넣을 텐데 치수는 이따가 넣자 참. 요쪽에 보면은 요 라인 하나가 있죠. 여기 라인은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버립시다. 요거 선택하고 지워줍시다. 지워놓으면 요거 라인이 터져 있어요. 끝점들이 터져 있어요. 그죠? 요 끝점하고 몇 파이야 너? 15파이 요 서클하고 선택해서 코인시던트 이렇게 구속을 줄게요. 아래 점도 역시 서클하고 코인시던트 이렇게 가서 붙고 이렇게 가서 붙고 코인시던트를 두 번 사용할게요. 자, 코인시던트 먼저 눌러놓고 해볼게요. 자, 점을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점을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다 붙었나요? 그죠? 안 되신 분? 된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요거에서 이제 치수를 주기 전에 하나 더 구속을 줄 텐데요. 여기 선하고 요 서클하고 선택해서 탄젠트로 이거를 바꿀게요. 그러면 그 프린트하고 비슷하게 모양이 갈 거예요. 얘하고도 요 서클하고 역시 탄젠트로 바꿀 거고요. 자, 그러면은 위아래 두 선들은 정의가 됐기 때문에 새까맣게 바뀌었나요? 네. 자, 그러면 스케치 디멘션을 이용해서 요 라인을 먼저 선택하고 여기 점을 선택해도 되고 이 서클을 선택해도 되고 이 거리 값을 15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15.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여기 라인을 서클의 이만큼의 부분을 트림으로 잘라주는 게 남았죠. 트림으로 잘라줍시다. 자,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3페이지의 프린트를 보시면 그거 이제 익스트루드 사이메트릭으로 해주라고 해서요. 네, 요거대로 하면 틀리죠. 뭡니까? 사이메트릭을 쓰기는 할 거예요. 사이메트릭을 쓰기는 할 건데 여기에 디스턴스 값을
4.5로 바꿀게요. 그리고 옵션이 이게 두 가지입니다. 절반 값을 넣는 경우하고 총합을 넣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총합을 넣는 경우로 아이콘을 바꿔서 아예 9로 넣어도 되고, 절반만 넣을 때 요 값을 4.5로 가도 되고, 그래도 또이또이죠. 옵션을 사용하는 거를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돌출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돌출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거를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먼저 이렇게 봅시다.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프레스 풀 갑니다. 프레스 풀 갑니다. 프로파일을 선택해야 되죠. 프로파일을 뭐로 선택한다? 요거를 선택한다. 어라? 이렇게 하니까 안쪽이 비어 있는 거가 되겠어요. 일단 얘는 사이메트릭으로 좀 바꿔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사이메트릭으로 바꿔놓고, 이게 메이저먼트의 값이 할프 랭스라고 돼 있죠. 요거 쉽게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홀 랭스라는 옵션으로 바꿔보세요. 그러고서 요 디스턴스 값을 9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또 스샷 사라지네. 이 구멍은 10이었는데 돌출되는 애가 이렇게 9mm만 돌출이 되는 거로 확인이 되시나요? 예? 트림하고, 여기 거를 트림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이 상태로 돌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쪽에 거가 구멍 나 있는 상태로 돌출이 되나요? 그래서 안쪽의 영상을 안쪽의 거를 마저 선택하고 돌출하는 거로 갈게요. 그러면 이게 막힌 영상이 돌출되는 거로 바뀌죠. 네. 그러면 요거는 역시 오퍼레이션 뭐로 가야 돼요? 뉴 바디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저는 3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막힌 거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요거 스케치 3로 돼 있을 텐데, 스케치 3 쪽에 요거 보시면은 요거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쇼우 하이드 메뉴가 있죠. 스케치를 다시 켤게요. 마우스 우클릭해 가지고 쇼우 뭐냐 어디 갔어? 쇼우 하이드 요거 바로 눌러 가지고 스케치만 다시 켤 수 있나요? 그리고 바디가 좀 가려져 있어 이거 좀 불편하니까 바디스에서도 바디 1을 마우스 우클릭해 가지고 쇼우 하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하이드 가려 놓을게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바디 1은 지금 숨기게 된 상태예요. 스케치 여러분 입장에서 스케치 3번이죠. 스케치 3번은 보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요렇게 저는 스케치 켜진 거에 안쪽 서클 뭐 9파이로 갔던 거죠. 요거를 다시 클릭하고 익스트루드 갑니다. 셀렉트 해달라고 그러죠. 또 익스트루드 가는데, 자, 어디를 선택한다? 잠깐, 바디를 좀 끌 걸 그랬나?
바디3을 현재 여기에서 이제 취소해 놓고 제 거는 이게 바디2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바디3으로 돼 있지만 여러분은 바디2로 돼 있죠? 요거도 어디 갔어? show hide 좀 감춰 놓을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스케치만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익스트루드 다시 갑니다. 익스트루드 할 때 영역 선택하는 거 아주 쉽죠, 이제. 자, 그러면 요거에서도 디스턴스를 사이메트릭으로 바꾸시고 돌출할 값을 뭐로 갈 거냐면은 얼마였더라? 15였나? 네? 18이에요? 땡큐. 18로 돌출 값을 보도록 할게요. 18. 오케이. 자, 그러면 디스턴스 값을 홀 랭스로 해가지고 요거 18 요렇게 봅니다. 18 요렇게 봐요. 옵션은 뭐였어요? 디렉션은 사이메트리였고 익스텐스는 디스턴스인데 홀 렌스로 바꿔서 디스턴스 값을 18 가는데 오퍼레이션이 중요해요. 요때 이 오퍼레이션은 뭐로 해야 맞을까요? 오케이, 조인이에요. 뉴바디 아닙니다. 조인이에요. 조인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돌출해 놓은 거하고 합친다는 의미예요. 애드가 되는 셈이에요. 자, 그러고 오케이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갔어? 어라라? 이게 합쳐졌어야 되는데 나는 조인으로 갔는데 얘가 안 합쳐졌네. 자, 그러면은 요거 좀 조절을 해버리죠 뭐. 변경해서 하니까 프린트대로 안 하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모디파이 항목 있나요? 솔리드의 모디파이 항목. 솔리드의 모디파이 항목을 보면은 콤바인이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콤바인 기능을 이용해서 바디 2하고 바디 3, 여러분은 바디 2하고 바디 3 이렇게 돼 있죠. 요 두 개의 바디를 선택해서 합칠게요.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해갖고 얘네를 조인으로 합쳐버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툴바디, 타겟바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했을 때 바디가 하나로 합쳐졌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자, 이제 보여지는 스케치는 내가 디스플레이를 꺼야 되겠어요.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쇼우 하이드 선택하면 되게 불편한데 대신에 눈동자 아이콘 요거를 클릭하면 그냥 숨겨지기가 되나요? 눈동자 아이콘을 그냥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러면 얘는 스케치가 이제 가려졌고 콤바인 시켜가지고 요 상황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스케치까지 마저 감췄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뭡니까 여러분, 요 3페이지에서 할 내용은 여기 면에다가 스케치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여기 면에 스케치 들어갈게요. 민석씨 보여요? 여기에 크리에이트 스케치 하세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케치하는데 중심에다가 스케치하라 프린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심에 스케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위치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갈 거냐면 라인을 그려서 잡을 겁니다. 라인을 그려서 잡을 건데 여기 끝점 잡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라인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이 라인을 콘스트럭션 라인으로 변경할게요. 그러면 여기 미드 포인트 하나 잡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서클 그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라인 그리는지 이해되셨죠? 네, 라인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라인 그려놓고 얘를 콘스트럭션 라인으로 바꿔요. 그러면 원을 그릴 때 아이콘을 잘 보시면 중간쯤에 가져갔을 때 X 표시 뜨면서 삼각형 아이콘도 같이 뜨나요? 이것이 일치되면서 센터 포인트, 캐드 오스냅으로 이야기하자면 미드 포인트인 셈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센터를 맞춰가지고 5파이네요. 5파이 그리셨나요? 네. 자, 요것을 바로 4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원 사이드로 해가지고 10mm 튀어나오게 갑시다. 프레스 풀로 바로 넘어갈게요. 셀렉트는 어디를 해야 돼요? 원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요것이 10mm였죠? 그래요. 원 사이드의 디스턴스를 10으로. 오퍼레이션은 뭐가 돼야 돼요? 조인이에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모서리를 미리 선택하고 합시다. 아까 필렛 할 때도 이렇게 할걸. 요 모서리를 4개를 미리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 중에서 못따기 챔퍼가 따로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먼저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모서리들을 4개를 선택해요. 그러고 모디파이의 챔퍼로 갑니다. 모서리 4개를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챔퍼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프린트에다가 좀 친절하게 이거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모서리 4개 선택 이렇게 써놓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자, 옵션을 보니까 챔퍼 타입이 이퀄 랭스, 이퀄 디스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퀄 디스턴스라는 건 뭐예요? D1과 D2의 값이 같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스턴스 값만 우리는 조절하면 되겠네요. 디스턴스 값을 2로 주면 되겠습니다. 2.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거를 2로 잡았는데 요거도 앞서 이야기를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지도 모르겠구나. 요거는 안 했나 보다. 자, 여기 도면에 보시면 파트 2에 대한 거가 C2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죠. 요것을 우리가 하는 중인데 만일에 A4 시험지 하단에 우측 하단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모서리에 대한 필렛이나 못따기에 대한 값을 주소로 달아놨는지 안 달아놨는지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거는 못따기 그대로 가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면에 못따기가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를 주는 거예요. 네. 요거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요거 못따기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파트 2가 완료가 됐는데 이제 세이브를 누르기 전에 바디 1은 숨기게 되어 있었죠. 그죠? 바디 1을 디스플레이를 켜보세요. 이거 그대로 이제 어셈블리 할 때 어렵게 안 해도 되겠네. 이대로 그냥 어셈블리 기능 중에서 조인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실은 옮기고 마크를 해야 되는데 프린트에서는 이거 무브로 이야기를 해놨지만 어셈블리에 있는 이런 조인트 기능을 원래는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때요? 아유, 이거 그냥 조립할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될 만큼 너무 잘 정렬이 돼 있어요. 그죠? 바디 1, 2를 다 켰어요. 자, 등각 보기로 잠깐 놔두고 요거 작업을 시작할 때 문제는 뭐였냐면은 파트 1을 스케치해서 시작할 때 YZ 플레인을 스케치면으로 처음 선택했으면 얘가 정렬되는 게 1번 바디가 이게 이렇게 돌아서 누워있는 상태로 스케치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YZ 플레인으로 처음 시작하는 게 좋았는데 우리는 XY 플레인으로 잡아가지고 그려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그 어셈블리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얘를 이제 세이브를 해줘야 되겠어요. 자, 이름을 어셈블리로 저장하라 이렇게만 써놔 있어요. 근데 요 단계에서 그냥 저장을 안 할 거고요. 거의 뒤에 어셈블리는 뭐로 저장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저장하면 좀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틀리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면은 어셈블리명을 비번호로 저장을 할 건데 비번호 뭡니까?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배치받은 자리의 등번호가 4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어셈블리 파일 저장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04 이렇게 등번호라고 가정하고 이거는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경우인데 요거를 저장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참고하면서 이름을 저장하도록 할 텐데 어셈블리 파일을 저장할 때는 어디 갔노? 순서가 헷갈리네. 프린트 뒤에 거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리긴 하네요. 자, 일단 어셈블리 명부터 그냥 저장을 할게요. 자, 현재 요 상황에서 파일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죠? 상단에 파일에 대한 메뉴들이 있는데 얘를 세이브를 누르면 요거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요거는 아닌데 요거로 하면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얘 저장 위치는 뭐냐는 거예요. 저장 위치는 서버, 퓨전 360 서버라고 그냥 표현하면 이해 잘 되죠. 여기 경로이기 때문에 내 바탕화면 찾아서 저장하기가 안 돼요. 그죠? 없죠. 로케이션 없죠. 세이브가 아니고, 자, 다시 파일 메뉴에서 뭐로 누른다? 익스포트 찾으셨어요? 익스포트 눌러주는데 이 타입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일단 로케이션부터 이야기합시다. 지금 그게 여러분이 가장 헷갈릴 테니까. 로케이션이라는 이 항목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점점점이라는 버튼이 있나요? 요거 눌러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바탕화면 폴더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바탕화면 폴더 찾아가 봅시다. 자, 우리는 퓨전 EX라고 옛날에 학습 자료에 퓨전 EX라는 폴더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연습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다 안 하고 바탕화면에다가 새로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것부터 다시 할게요. 시험장 기준으로 바탕화면 이렇게 딱 클릭했어요. 여기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새 폴더 요거 눌러놓고 새 폴더 이름을 비번호 04로 가기로 했죠. 폴더명을 04로 하나 만듭시다. 만드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04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여기에다가 파일 이름을 어셈블리명은 그 04 요렇게 그냥 저장을 하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은 뭐로 바꾸냐면은 요거 일단 그냥 저장할게요. F3D 요 확장자로 먼저 저장을 해요. 이렇게 한번 저장했어요. 그리고 엑스포트 버튼 눌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요. 자, 잠시 기다리면 파일이 저장돼서 나가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경로대로 나갔는지 그 윈도우 탐색기 한번 가봅시다. 어디 갔지? 내 거가 윈도우 탐색기가. 자, 저는 바탕화면 왔는데 04라는 폴더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왔더니 4번 04 퓨전 360 파일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어셈블리 파일 하나 더 저장해요. 뭐로 또 저장해야 돼요? STP로 한 번 더 익스포트 해야 돼요. 그죠? 자, 역시 파일에서 익스포트 한 번 더 해요. 자, 이번에는 04 폴더 경로는 방금 전에 맞춰놨으니까 로케이션 조절할 필요 없고, 파일 타입을 뭐로 바꾼다? STEP. 그래요. STEP 요거 있죠. 자, 요렇게 STP로 맞춰서 익스포트 4번으로 04로 파일 네임을 바꿔서 STP로 익스포트.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자, 잠시 기다리면 되고, 요 폴더 안에 04라는 그 발동동
F3D 확장자의 어셈블리 파일하고 04 해놓고 STEP 이렇게 두 개의 파일로 어셈블리가 저장이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 네. 자, 요거를 좀 빨리 하기는 빨리 한 셈인데 어셈블리 이 도구에서 조인트라는 거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 쓰나마나 소용이 없는데 우리는 이미 다 정위치로 돼 있어서 조인트 찾으셨나요? 자, 요거 누르는데 There are no component to assembly in the design 요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열려있는 게 디자인인데 열려있는 이 디자인 창에서 컴포넌트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프린트인가요? 4번 프린트에 보시면은 어셈블리 저장이었고 페이지 5번이죠. 5페이지 보면 이 컴포넌트부터 만드는 게 나와요. 자, 나중에 프린트 한번 5페이지 확인하시고요. 바로 할게요. 바디 1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create component from bodies 있나요? 오케이, 요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바디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역시 create component from body가 있죠. 자, 요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어셈블리의 조인트 기능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즉 이거는 뭡니까?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파트 단위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리드 바디로만 만든 거예요. 멀티 바디로만 만든 거예요. 이거를 별개의 부품들로 나눠주는 게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프롬 바디예요. 이렇게 별개의 프로젝트 부품으로 별개의 부품들로 나눠준 거예요. 파트로. 그러면 이제 조인트 기능을 쓰는데 얘는 이제 화면이 정상적으로 넘어가나요? 이렇게 넘어왔나요? 자, 이거를 조립할 때 생각해 보면 요 파트에 원통 형상이 있고 여기에 구멍 형상이 있죠. 요 부품에 구멍 형상.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모서리 있죠. 요거 안쪽에 축에 안쪽 모서리 있죠. 요거 한번 클릭하고요. 바깥에 원통 구멍에 모서리를 한번 또 클릭해 볼게요. 뭐가 진동을 하죠, 얘가. 자, 다시 어셈블리에서 조인트로 들어갔어요.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부품 만들었던 게 컴포넌트 안쪽에 있는 거죠. 요 모서리, 원통 모서리, 안쪽에 있는 원통 모서리 요거 찾으셨죠? 클릭해요. 두 번째 요 모서리도 또 클릭해요. 진동이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조립을 했다. 우리는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립을 했다.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내 거는 왜 이렇게 많이 열렸냐. 자, 요거는 사실 그 뭡니까? 그라운드로 지금 컴포넌트 제 거는 3으로 됐는데 요 부품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요게 처음에 그렸던 거죠. 컴포넌트 아마 1이 처음 그린 거로 여러분은 뜰 거예요.
그런가요? 자, 지금 현재는 얘를 클릭하면 움직여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였던 분은 그냥 뭐 컨트롤 Z 하면 다시 되돌아갈 거예요. 그 위치로. 자,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컴포넌트 1에서 여러분 기준으로 컴포넌트 1이겠죠?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얘 그라운드 되나요? 그라운드 있나요? 거의 위에 있을 거예요. 네, 그라운드. 이게 처음 조립된 부품이라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컴포넌트 이 뭡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얘가 액티브 이렇게 해놓고 움직이고 싶지만 이건 지금 안 움직일 거예요. 자 뭡니까? 이거를 어디 갔어? 액티브를 괜히 했다. 액티브 어디 갔냐? 여기까지만 일단 놔두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놔두고 보면은 요거에서 우리는 요렇게 얘네를 정리해 놓고 요렇게 정리해 놓고 요럴 때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다 잡아 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을 사실 어셈블리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땡겨서 한 거예요. 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이거 익스포트 해가지고 한 번 더 덮어쓰기 할 수 있죠? 덮어쓰기 한 번 더 합시다. 먼저 퓨전 360 이름으로 퓨전 360 파일 타입으로 공사해 놨던 거 덮어쓰기 한번 해놓고 자, 그리고 또 익스포트 하는데 이번에는 파일 타입을 STP 바꿔서 덮어쓰기 한번 더 하고요. STP로 뭐 already exist 이미 있습니다. 덮어쓰기 하겠습니까? 이런 메시지예요. 자, 얘네들을 이렇게 덮어쓰기 해놨으면 이번에는 파트 저장하는 거 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 파트를 갖다가 별개의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등번호 4 언더바 A 부품 이런 식으로 해놓고 퓨전 360 파일 그러면서 STP 파일 파트당 2개씩 저장하는 거죠. 요거부터 또 할게요.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이 파트 파일을 STL로 바꾸는 거는 7페이지가 어셈블리를 넘기는 거였구나. 7페이지가 넘기는 거였구나. 그거하고 비슷하게 방식을 썼어요. 파트를 바꾸는 거는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해놨냐면은 컴포넌트로 바꿔놨죠. 자,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보세요. 찾으셨어요? 얘에서 엑스포트라는 기능을 쓸 수 있나요? 네, 엑스포트를 해주시면 요거 컴포넌트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데 일단 경로부터 맞춰야 되겠죠? 경로, 그죠? 경로 어디로 가야 돼요? 바탕화면에 있는
4번 폴더로 가야 되죠. 경로는 맞춰져 있긴 해요. 그죠? 경로는 맞춰져 있고 파일 형식도 뭐 그런데 4번으로만 저장하면 안 되고 뭐로 가야 돼요? 04 언더바 A 요렇게 파일 이름을 가야 돼요. 요거 혹시 모르니까 카피해 놓을게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카피해 놓고 저장해서 넘겼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볼게요. 퓨전 360 파트 파일 04 언더바 A 들어왔네요. 이제 뭐 또 해야 돼요? 컴포넌트 1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또 익스포트 해야 되죠. 자, 여기서 또 익스포트 가요. 첫 번째 컴포넌트예요. 익스포트 또 가는데 경로는 맞춰져 있으니까 됐고 뭐 이거 그 경로 맞추는 창 들어가서 파일명 바꾸는 거 굳이 하지 말고 여기서 타입을 바로 바꿉시다. 뭐로 바꾼다? stp죠. 그래 놓고 파일명을 아까 컨트롤 C 해놨기 때문에 저는 04 언더바 A가 붙여넣기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요거 타입만 step다. 자, 그러면 엑스포트 버튼 누르면 되겠어요. 또 윈도우 탐색기 확인해 보세요. 04 언더바 A .stp 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요령으로 컴포넌트 2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엑스포트를 합시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퓨전 360 파일로 얘는 04 언더바 B 해가지고 요 파일명도 한번 복사해 놓을게요. 컨트롤 C. 퓨전 360으로 해 주는데 요 경로로 저장이 되겠네요. 어디 갔어? 경로 맞춰져 있고 엑스포트. 창 조절을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이거밖에 안 되네. 자, 그래서 제 거는 결과적으로 B까지는 여기 만들어졌어요. 이쪽에 한 기퉁에 열어놓으면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포넌트도 익스포트 하는데 얘는 STEP로 또 바꿔요. 파일 타입 STP로 바꾸고 04 언더바 B 파일명은 이렇게 되고 요거 타입은 STEP 요렇게 해놓고 요 경로에 엑스포트 간다. 자, 여기까지는 잘 되셨죠? 자, 그러면 뭡니까? 얘를 뭡니까? 이 STL로 저장하는 거가 하나 더 남았어요. 뭐예요? 방금 전에 그 어셈블리 파일 두 개를 저장하는 거 하기는 했어요. 요번에 하는 거는 어셈블리를 STL로 저장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하면 끝납니다. 어디서 마우스 우클릭할 거냐면은 디자인 트리 제일 위에 지금 제 거는 unsaved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할게요. 거기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save as STL이라는 애 있나요? 네, save as STL 요거 딱 눌러 주시고 이거 하실 때 주의해야 돼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시험장에서 컴퓨터에 퓨전 360 세이브 as STL 요거 할 때 요거를 ASCII로 바꿔놨나 확인하셔야 돼요. 바이너리로 넘기는 게 맞아요. 바이너리. 스트럭처는 그 원 파일 퍼 원 바디 뭐 요런 거 있는데 원 파일하고 원 파일 퍼 원 바디하고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그냥 원 파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원 파일로 그냥 놔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밑에 프리뷰 메시 요거 체크돼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저장하고 난 다음에 미리 보기 하겠다는 뜻이에요. 프리뷰 메시라는 체크박스는. 리파인먼트가 그 뭡니까? 메시를 모양 정하는 리파인먼트라는 게 미디움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미디움으로 돼 있거나 베이직으로 돼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가 개수가 작아지면서 오브젝트 면이 원통 형상이 완전한 오브젝트가 안 되고 각진 원통이 각진 다면체가 돼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로 가야 된다? 하이 또는 커스텀 이런 거로 봐줘야 돼요. 프린트에는 이거 하이로 돼 있을 텐데 저는 이거 커스텀으로 바꾸는 거로 했어요. 커스텀으로 바꾸셨어요? 네. 그러면 서피스 디비전이라는 거가 있는데 서피스 디비전이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듬성듬성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촘촘해져요. 메시가 촘촘하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촘촘하게 만들었나요? 그 다음에 노멀 디비에이션 이것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커지는데 얘도 제일 작은 값으로 낮춰주세요. 이거는 잠깐만 이쪽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네. 오른쪽으로. 자, 맥시멈 엣지 렌스가 지금 맥시멈 엣지 렌스가 상당히 커요. 이거도 왼쪽으로 이렇게 가장 왼쪽으로 제껴 놓으면은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죠. 맥시멈 엣지 렌스라는 건 뭐예요? 가장 길다란 엣지의 길이 요거 조절하는 거죠. 응답 안 한다. 그냥 하이로 놓을까? 아이씨. 다운돼 버리네요. 응답 대기로 바꿔서 만일에 이게 복구된다면 그냥 하이로 바꾸고 STL로 넘길게요. 괜히 욕심 부렸네요. 자, 여기까지 그냥 저장을 하도록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요거 하면은 STL 저장이 될 겁니다.